모든 산업을 통틀어 리튬이온 2차전지만큼 짧은 기간 동안 현기증 날 정도의 스피드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던 산업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2차전지에 그치지 않고 핵심 물질이라고 부르는 양극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매출 900억에 불과하던 에코프로는 불과 6년 만에 매출 5조를 넘어서면서 대기업 반열에 진입하였으며 그건 역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삼원계 중심의 양극재와 그를 이용한 리튬이온 전지는 전례 없는 블록버스터급 아이템입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낮은 중국 중심의 LFP 양극재와 그를 사용한 2차전지와 비교하면 성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한 단계 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상황은 약 2년 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BYD와 CATL이 LFP 배터리의 낮은 에너지 밀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셀투팩 개념의 배터리 팩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고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에 그 배터리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상치 않은 사건은 대한민국 배터리 3사와 일부 유튜버들에 의하여 상당히 평가절하되고 맙니다. 이유인즉 저가 중국 시장을 노린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는 진출할 수준이 아니며 실제 유럽에서는 눈 씻고 보아도 LFP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능은 여전히 하이니클에 비하여 떨어지지만 삼원계에 비하여 가격이 싸므로 당연히 저가 전기차 용도로는 적합한 배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못 붙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가 가지고 있던 LFP 양극재의 원천 특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LFP 양극재의 원천 특허는 미심쩍은 이유로 중국에서는 거절됐으며 나머지 시장에서는 그 특허성이 인정되었으므로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중국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세계 어디보다도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구태여 특허료를 지불하면서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중국 내에서는 자국의 2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었으니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LFP 특허는 작년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 성장을 거듭했던 중국 시장은 서서히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반면 그들의 생산 캐파는 여전히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나 미국 시장은 IRA 법안 시행으로 진입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포드와 CATL의 예에서 보듯이 그것을 회피하려 별별 수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FP 배터리의 기술적 이슈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00Wh/kg이었습니다. 10년 전이면 삼원계 배터리의 경우 200Wh/kg에 가까운 에너지 밀도를 갖는 니켈 60%짜리가 막 상용화를 시작한 시점이었으므로 에너지 밀도의 차이가 2배에 달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승용차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LFP는 이론적 에너지 밀도를 초과하는 190Wh/kg을 중국의 다이나노닉스라는 양극재 전문 회사에 의하여 달성하게 됩니다. 상당히 빠른 진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LFP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중국 BYD의 경우 셀의 모양을 대용량 블레이드 형태로 제작하고 그것을 팩에 넣을 때 모듈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팩 내부의 공간 활용률을 최대화합니다. 그와 더불어 기존 배터리 팩 내부의 부품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른바 셀투팩 개념을 테슬라보다 먼저 제품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팩 레벨에서는 LFP 배터리와 니켈 60% 함량의 삼원계 NCM과의 팩 레벨의 에너지 밀도 차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LFP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존재감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으나 국내 배터리 3사들과 양극재 제조사들은 이들의 포텐셜을 완벽하게 무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들이 진화는 그쯤에서 멈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집중하고 있는 삼원계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키우면서 비싼 코발트 함량을 낮추면
LFP와의 에너지 밀도 격차는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고 또한 LFP가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3원계는 계속 고성능화될 것이며 LFP는 거기서 멈출 것이라는 예상 혹은 기대는 크게 빗나가고 맙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LFP 양극재의 전압을 상승시켜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중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아예 국책과제로 내걸고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얼마 전부터 속속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회사에 의하여 한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의 구오수엔 하이텍이라는 회사에는 눈이 번쩍 뜰 발표를 합니다. LFP 양극재에 망간을 첨가한 LMFP 양극재를 개발 완료했다는 내용이며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셀 레벨에서 245Wh/kg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소량 생산 중인 니켈 81% 함량의 4680 배터리가 244Wh/kg인 점을 고려한다면 셀을 모아놓은 팩 레벨에서는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세계 최대 LFP 양극재 생산 회사인과 동시에 고에너지 밀도 LFP 양극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다이나노닉이라는 회사가 아닌 구오수엔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중국 내에 서로 다른 회사끼리 서로 다른 타입의 LFP 양극재들을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구오수엔에서 개발한 LMFP 양극재는 LFP 양극재의 기본 구조에 철 원자를 망간 원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것을 실용화는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난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70%가량의 철을 망간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구조 변화를 유도하면 배터리의 충방전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성의 LMFP 양극재는 충방전 과정 중에 망간 이온이 전해액으로 녹아 들어가는 문제, 양극재의 전도도가 낮은 문제, 입자의 밀도가 낮아 배터리 제작 시 부피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있었으나 입자의 합성 방법부터 시작하여 입자를 둘러싸서 표면을 보호하는 방법의 도입, 전해액에 첨가제를 투입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수명은 4000 사이클에 달하며 고온에서도 1800 사이클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100% 믿을 만한 발표인지는 모릅니다. 발표 내용과 실제가 거의 일치하는 CATL이나 BRD와는 달리 이들은 과거에도 발표 내용보다 1, 2년 지연된 경우가 몇 번 있었던 전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들의 발표와는 무관하게 이미 전기자동차에 적용 중인 초기 버전의 BRD 블레이드 배터리와 지금 막 양산이 진행 중인 CATL의 최근 LFP 배터리를 기준으로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와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테이블은 하이니켈 NCM811과 BRD의 LFP 배터리를 셀 레벨과 팩 레벨에서 각각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듯이 셀과 셀을 비교하면 무게로 환산한 에너지 밀도 차이는 LFP가 36%나 열악하며 부피로 환산하면 45%나 열악합니다. 즉 동일한 거리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무겁고 큰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패킹 효율이 뛰어난 셀2팩을 적용하게 되면 팩 레벨에서 에너지 밀도 차이는 2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90% 정도의 충전을 권장하는 3원계와는 달리 100% 충전이 가능하므로 사실 그 차이는 10% 정도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10% 정도 차이로 그 갭이 줄어듦과 동시에 가격이 싸다면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CATL이 올해부터 양산에 착수하고 있는 LFP 계열의 최신 M3P 양극재를 BRD의 블레이드 배터리에 적용하게 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 M3P를 양극재로 사용하고 블레이드 배터리 포맷으로 셀2팩에 적용하게 되면 무게로 환산한 에너지 밀도는 거의 비슷하거나 역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부피로 환산한 에너지 밀도 역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210Wh/kg의 에너지 밀도가 사실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전기 자동차 모델에만 CATL의 LFP 배터리가 장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모델 Y가 독일에 위치한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4분기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CATL의 M3P 양극재를 사용한 칠린 배터리가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저온 특성까지 개선한 상태로 테슬라에 장착됩니다. 그리고 이들 전기자동차들은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3원계와 LFP 계열의 배터리 간의 구체적 수치들은 분명 몇 가지 가정들이 들어갔으므로 어느 정도의 에러 레인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구호수엔의 240Wh/kg급의 LMFP 배터리가 완전한 허구이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LFP 배터리의 발전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들과 양극재 회사들은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부르는 니켈 90%대의 배터리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나 LFP 배터리 역시 이미 상당한 주행거리를 확보한 현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IRA 법안은 적어도 미국 시장에 이들이 침투를 한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천호신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단 몇 년간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량만 올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 관점으로만 판단한 제 사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